중학생 친구들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을 거예요.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미대 입시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3 설명회지만 미술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설명회이기도 해요. 상담을 할 때마다 많이 듣는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흥미가 있거나 혹은 미대에 막연하게 가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이제 전공자실 경우에는 미대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해하시고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특히나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중3 그리고 미술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설명회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설명회랑 다르게 서울대, 홍대, 이대, 고대 이렇게 학교의 어떤 네임밸류와 미대 입시의 순서가 아닌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 위주로 대답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나갈 거고요. 공부하다가 고2 때 시작하라고 하던데요. 이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상담하고 나서 1년 뒤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기에서는. 그 학년마다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중3 때 시작하면 안전하게 탄탄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뒤로 올수록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중3 겨울 스타트를 한다면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적어놓은 게 재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집에서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는데 이 녀석이 도대체 학원 가서 뭘 한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다. 혹은 반대로 집에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이것과 이 입시 미술이 과연 연관이 있는가? 우리 집에는 전공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 친구만 유별나게 미대를 간다고 하는데 과연 유전자적인 어떤 재능이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도 타고난 머리 유전자도 있지만 사실 엉덩이로 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미대 입시도 한 번 오면 4시간을 앉아서 그래요. 쉬는 시간이 없이 4시간을 내리 앉아있는데 올해 열심히 잘 배우면 합격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요. 집에서 뭐 캐릭터를 그리거나 인물을 그렸을 때 드로잉력이나 이런 따라 그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관찰력, 색조합, 공간지각 능력, 문제풀이 능력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대 입시에서 순수회화과처럼 잘 그려야만 재능이 꼭 필요한가? 그건 아니고 국어 공부, 영어 공부하듯이 좀 많이 배워나가는 영역이 조금 커요. 첫 번째 그림은 이대 작년 합격자입니다. 예고 친구들이 대학에 많이 간다. 그리고 소묘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가 서울대 쪽으로 입시가 변화함에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적인 영역으로 문제를 내는데 이 주전자의 형태와 조형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이제 한 장은 포스터 디자인을 하시고 또 평면 조형적인 연출과 사실적인 표현 능력을 같이 보고자 함에 있었고요. 두 번째 그림은 그것을 이용해서 1인을 위한 그 가구를 디자인하시오인데 인체를 꼭 일부분을 넣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을 디자인했을 때 사용하는 어떤 방법적인 설명을 인체를 넣어서 활용하시오. 정말 잘 그리는 능력이 필요하면 이 인체도 소묘를 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실루에타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주전자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 능력은 당연히 재능도 필요하겠지만 문제 해석이나 이런 유형들을 이해하고 합격의 길로 좀 끌어내는 것들은 사실 배워야만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디자인 그림은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작년 합격자입니다. 커디과라고 하면은 시각 디자인과라고 보시면 돼요. 건대는 과마다 다르게 내는데 커디과의 특징은 이렇게 평면 조형만 내고요. 사실적인 표현이 안 들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색조합과 평면적인 조형 능력만으로 실기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대학마다 어떻게 합격을 한다 혹은 어떤 유형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나가면서 문제풀이를 해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중3 때부터 계속 건대만 갈게요 해서 커디만 시키고 이럴 순 없겠지만 저학년 때부터 이런 거를 흐름을 다 알고 가고 특히 상위권 학교가 바뀌면 중위권, 중하위권 학교들은 다 그대로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상위권 대학에 대한 목표의식을 자꾸 저는 심어주고 그리고 그 대학의 유형들을 설명해 주다 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미대 입시가 어떤 거구나 이런 걸 좀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기초생들이 이렇게 취미로 재밌는 그림만 그리려고 오진 않아요. 저희 강남그림섬에. 수시를 원하신 이유가 수시는 6개를 써볼 수 있지만 정시는 수능 하루 아이가 떨어서 망하면 아예 망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기시험도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그날 하루에 딱 4시간 시험 잘못 보고 오면 또 불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림섬에 오는 친구들이 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미술학원 다니지 친구들 만나고 취미로 그림을 배우러 오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루트가 유튜브나 뭐 핀터레스트 통해서 기본기나 재밌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너무나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건 철저하게 정말 합격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학습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많이 힘을 쓰게 돼요. 짧게 했는데 대학을 합격했다. 이것 사실 홍보의 효과는 커요. 하지만 정말 짧게 해서는 쉽지는 않은 게 좀 미대 입시고요. 국민대학교에서 나왔던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들을 한 4개를 유인물을 주고 이 작품들을 오마주해서 이 작가의 특징을 넣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을 안 접해본 친구들은 이걸 얼마나 똑같이 그려도 되지? 똑같이 그리면 탈락 아닌가? 어떻게 응용을 하지?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유형 중에서 오마주에서 나오는 것들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본 친구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좀 자신 있게 해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의문을 가지고 주춤하면은 5시간 안에 이만큼의 그림을 사실 못 그리거든요. 이런 변수들을 이미 아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서울대박 같은 경우는 10년 전 주제부터 아이들을 학습을 시키는 편이에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시가 이렇다라는 것까지도 알려주는데 이런 변수를 많이 알 수 있는 건 고1, 고2, 고3 이 차근차근 입시를 좀 경험한 친구들만이 좀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은 서울대에서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재작년 문제예요. A와 B를 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타내시오. 건대 커디카처럼 사실적인 표현이 안 들어가죠. 보통은 뭐 나무를 주거나 자동차를 주거나 뭐 공병을 주거나 표현이 될 만한 것들을 줘요. 그 미대 입시는 고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려서 대학을 가는 것인데 미대 입시의 유형을 거의 처음으로 대학의 디자인 수업처럼 내보자 하는 게 많이 보이는 주제였어요. 타이포그래피나 평면 조형적인 느낌들, 사실적 표현이 없이 화면의 완성도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런 거를 배운 친구들과 안 배운 친구들의 어떤 완성도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기초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쁘게 화면에 물체를 배치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제시어가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는, 보시면 글루건 심 같은 고무 재질, 그리고 노란색 공병, 반복, 통일, 균형, 대비 이 정도는 학생들이 할 수 있어도 설렌다? 라는 게 나온 게 또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또 능숙하게 이제 해낼 수가 있겠죠. 각 시기마다 필요한 그림의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친구들이 확실히 문제 해결력에 강하게 됩니다. 이 위에 그림은 고대 이번 합격작인데요. 전혀 연관성 없는 3개를 준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구성을 하여 소묘로 자유표현 완성하시오. 이런 입시를 가고 있는데 보거가 나왔어요. 보거. 이걸 어떻게 끌어가지? 상상력을 어느 정도까지 발휘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다양하게 즐거운 구성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훨씬 더 유니크한 구성을 많이 해낼 수가 있었고요. 셔틀콕 그림은 서울과기대 작품입니다. 이대가 서울대에 거의 복붙하듯이 입시가 바뀌었는데 과기대가 서울대 바로 밑에 있으면서 서울대 쓰지 않는 모든 상위권 친구들을 다 과기대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과기대의 성적이 굉장히 많이 점프가 돼서 100분이 90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작년에 지원조차 못했어요. 군이나 어떤 그런 정책 때문에. 그런데 실기를 바꾼 것도 사실 신의 한 수였어요. 디자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가 이렇게 소묘의 영역을 많이 확대했고요. 예전에는 소묘를 정말 조그맣게 그렸어요. 문제를 서울대 이대처럼 딱 반을 나눠서 한쪽은 소묘, 표현력을 보겠다. 한쪽은 디자인 해결 능력을 보겠다. 셔틀콕을 이용한 조명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유형이 벌써 보신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경험을 해보는 게 저학년 때부터 입시를 한 친구들의 가장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많이 세분화돼서 시각에서도 영상 디자인이 따로 튀어나왔고요. 옛날에는 실내 디자인이라는 명칭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간 디자인, 무대 디자인 이런 식으로 많이 넓어지고 있고, 디자인 쪽은 전망이 너무 좋아서 저도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은 디자인 쪽으로는 무조건 적극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의상과 공예 이쪽도 어릴 때부터 확고하게 만들기나 이쪽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밀어주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선택을 필히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런 과를 고3 때 가서 정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수능이 끝나고 정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수시로 학종으로 가고 싶다 어떤 그런 바람에 따라서 고1, 고2 때부터 이 과를 정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중3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본 청소년들은 꿈이 3달에도 한 번씩만 바뀌더라고요. 저 의상만 갈게요. 그럼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세요. 얘 의상만 간다는데 어떨까요? 근데 서류를 쓰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힘들게 고민해서 잡고 가지만 만약에 정시로 실기시험을 치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하나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꾸고 수능 시험 치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 친구들이 준비한 실기에 불이익이 없어요. 디자인과 공예는 같은 실기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꿈은 우선 디자인 쪽으로는 마음껏 펼치게 해주시고요. 우선은 다 응원해 주시면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국민대학교에서 조형전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 행사인데 3년에 한 번씩 여는 전체 미대 과제전이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AI 디자인 학과를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모든 미대 학과에 1, 2, 3, 4학년에 1학기 전체 과제를 다 같이 전시를 하는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말이 딱 이번 주만 껴있고 수능이 다음 주에 껴있더라고요. 저희 학생들한테는 다 가보라고 했어요. 주말이든 수능날이든 꼭 그 학교가 꿈이 아니더라도 도대체 자동차 디자인학과에서 뭐 하는지, 그리고 의상 디자인학과 정말 옷 어떻게 만드는지,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학과에서 뭘 하는지는 그 학과가 너무 궁금하다,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녀분들한테 한번 가볼까 하고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침 시험도 끝났으니까 우리 중3 친구들도 관심이 있다면 직접 가서 아무리 유튜브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내용 전달하더라도 정말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대학교 1, 2학년들이 한 그런 것들을 보고 더 멋있어하고 더 동기부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고가 유리한가요? 내신 딸 수 있는 학교를 가야 하나요? 미술 거점 학교를 가야 하나요? 이것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세요. 만약 예고를 갔을 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단순하게 내신이 2등급 안에 들어온다, 2.5등급 안에 들어온다, 그럼 예고 잘 가신 거라고, 가서 서류 전형 열심히 준비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학생이 예고를 갔는데 내신이 4등급, 5등급이다. 그러면 예고를 간 게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지금 예고를 간다면 딱 유리한 건 하나거든요. 서류 전형. 서류를 많이 봅니다 라고 해요, 지금 트렌드가.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성적이 낮은 친구들은 절대 못 쓰는 게 아직도 이 서류 전형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예고를 가는 친구들은 내신이 2.5, 2.8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서류 전형 써서 수시를 가자라고 목표를 잡으면 되고, 그게 아니면 예고 친구들도 다 정시에서 내신 없이 그냥 수능과 실기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예고를 가더라도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점이 없어요. 실기적인 이점이. 서류로 꼭 얘를 홍대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예고 그리고 거점 학고도 추점 드려요. 하지만 거기 가서 우리 학생이 첫 중간고사가 2등급, 3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정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미대 입시에서는 수시가 없어요. 서울대가 이제 100% 수시에서 100% 정시로 넘어왔어요. 시립대가 올해 갑자기 발표한 게 100% 정시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립대들이 지금 이렇게 다 정시로 넘어왔고, 이미 홍대를 제외한 대학은 정시에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을 때 내신 때문에 불이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지금 트렌드는 수능 점수, 실기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좀 안 나오더라도 지금부터 수능 준비 맞춰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를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신 준비는 할 수 없거든요. 국어, 영어 3개월 동안 바짝 수능 준비를 해놔서 입학했을 때는 바로 내신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학과에 대한 대비를 좀 짜주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 친구가 첫 시험을 봤을 때 잘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이 친구는 학원에서도 관리가 들어가요. 이 친구는 서류 전형을 써야겠구나 라고 해서 내신 성적과 어떤 학교에 대한 동아리 활동들을 전폭적으로 학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1학년 친구들은 계속 컨펌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요. 실기는 여기 보시면 무조건 A가 나와야 돼요. 뭘 하든. 물론 서류 전형은 아니겠지만 수시에서 실기시험 봐도 지원을 했다, 10배수다, 무조건 그림으로 뽑혀야 돼요. 그 학교를 쓸 수 있는 거는 성적이지만 뽑힌다 안 뽑힌다는 무조건 실기가 되는데, 그게 항상 A권대에 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고1 여름부터는 딱 그려도 잘 그린다, 뽑혔다 우수작으로, 이런 느낌들을 받게끔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전형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성적이 1등급이고 실기가 만약에 B뿔이다, 떨어져요. 성적이 만약에 3등급이다, 실기가 A 뿔뿔이다, 건대 붙어요 무조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 성적대가 좀 스펙트럼이 넓은데 1등급도 건국대를 쓰고 합격을 하고요, 4등급도 사실 건국대를 쓰고 합격을 해요. 근데 그거는 실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또 유난히 성적과 실기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를 학생이 계속 느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학생들이 미술학원을 딱 오더라도 선생님들이 실기가 중요해, 학원만 다녀, 특강하니까 맨날 와, 이런 식의 얘기는 정말 옛날 실기와 성적 밸런스를 맞추려면 적당한 요일을 나오면서 이렇게 해야 대학을 간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밸런스를 학원에서 막 실기만 중요해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그 4시간은 사실 저희 친구들 유튜브만 줄여도 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막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시는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시에서 저희가 6개 원소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세 부류로 첫 번째가 비실기, 서류 전형이에요. 학종도 조금 변해서 최저 등급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홍대가 우리도 성적을 20 보고 서류를 80 보겠다 이렇게 바꾸어서 올해 이제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이 첫 해로 그렇게 입시를 치렀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예고 친구들은 확실히 3.5인데도 본교를 합격한 아이들이 있어요. 수시에서 비실기다 그러면 활동이 많으니까 좋죠 라는 것보다도 첫 중간고사 성적을 우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들어가요. 수시에서 비실기 말고 이제 실기 전형이 2개로 나뉘어요. 완전 최상위권 학교들이 지금 이미 수시에서 빠졌어요. 다단계 전형 수시에서 실기로 가장 잘 갈 수 있는 학교 하면 숙대, 과기대예요. 정시로 갈 때 지금 과기대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신이 내가 한 2.5 정도 나오는데 과기대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다단계 전형인데 내신으로 우선 1차 커트를 합니다. 보통 10배수를 하는데 올해 숙대, 과기대 커트가 2.3등급이었어요. 학교가 너무나 수시에 없다 보니까 내신 좋은데 미술하는 친구들이 지금 숙대, 과기대 디자인학과에 많이 쓰게 되죠. 공예과는 조금 낮아요. 그 10배수 안에 들어야 실기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수시에서 지금 실기 중심 전형은 실기 100%, 실기 80% 그리고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서울로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좀 많이 못 보는 친구들이 여기 목숨 거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미술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친구들은 고1인데도 주 4회씩 나와서 여기서 실기를 끝내겠다. 수시 6개에서 서울여대, 동덕여대, 인하대, 가천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꽤 있는 편이에요.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얘를 대학을 안 보낼 게 아니고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최선의 대학을 선생님이 선별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안 나올 경우에는 수시에서 이렇게 인서울로 끄는 편이고 다단계 전형도 우선 커트라기 때문에 10배수 안에서 실기시험을 칩니다. 실기 중심 전형은 올해 가장 높은 서울여대 디자인학과 74대 1이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부모님께서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합니다 이렇게 먼저 이제 다가오실 때 말씀을 드리지 이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가 50대 1 다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은 저 무조건 수시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대는 지금 다 정시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 학교들이 단계별로 뽑는데 5배수를 커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혹시 나군에 서울대를 딱 쓰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원서를 못 넣을 수도 있어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정시는 가, 나, 다군 딱 3개밖에 못 쓰는데 여기서 점수 커트 당하면 이 군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5배수의 학교를 쓰는데 이 친구 수능 성적이 나는데 저희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아요. 상위권에선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전임 강사를 많이 픽하라고 말씀드려요.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로 학교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쳐서 합격과 불합격을 이제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는 수능으로 수학도 보고요. 지금 정시에서는 이제 유일한 학교예요. 그리고 면접도 봅니다. 면접을 볼 때 그 생기부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점검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우선 성적도 좋고 실기시험도 잘 쳤어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과학이나 학교 활동에서도 좀 다양한 인재상을 원하세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또 정시에서 유일하게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예요. 쓰고 싶은 친구들은 제가 내신을 5등급까지는 꼭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5등급이 굉장히 낮은 점수 같으시겠지만 정시하고 수능 공부할 거라고 하고 한순간 내신의 공부를 딱 놓치면 바로 6등급, 5등급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모의고사가 이 친구가 1, 2가 나오더라도 내신이 6, 6, 6이 나오면 또 국민대 쓸 때 마이너스가 또 커요. 또 국민대를 쓴다, 목표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조언을 너 수시 안 할 거니까 내신 하지마 이렇게 말은 절대 못해요. 국어, 영어는 무조건 4등급 받자. 이 목표를 해서 또 공부를 시키고요. 서울시립대가 올해 처음으로 정시로 왔기 때문에 첫 번째 이슈는 수학이었어요. 수학의 유무를 서울대처럼 볼 것인가 근데 다행히 안 보더라고요. 근데 면접은 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 국민대, 시립대는 정시학교임에도 유일하게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고요. 그리고 이 3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은 그냥 수능과 실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가 아마 가장 적나라한 이 등급에 대한 컷이 써 있을 텐데 공부를 좀 잘한다 혹은 중상위권이다 라는 목표로 이대고대를 좀 가고 싶은데 성대도 가고 싶고요 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가군에 모여 있어요. 좋은 패들이 가군에 다 있기 때문에 숙대도 가고 싶고요. 저는 가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근데 그 대학이 모두 가군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들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성적대가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되죠. 왜냐면 논아먹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2, 3등급의 친구들이 있으면 무조건 가군에서 가고 싶은 학교 꼭 붙자라는 목표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어요. 홍익 때는 나다군에 있지만 사실 정말 적은 인원을 실기로 뽑힙니다. 그래서 실기를 할 경우에는 이걸 같이 정시에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요. 바로 과기대가 지금 100분이 90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서울대가 수학을 필수로 보다 보니까 가군에서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수학을 안 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에 갈 때가 눈높이가 이제 과기대, 건대, 경희대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경희대는 또 수원이라고 아이들이 안 간대요. 그러면 다 건대 아니면 과기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실기 전형이 확 달라져요. 상위권 학교들은 소묘 위주로 많이 보는데 일반 대들은 다 기초 디자인 수채화로 보거든요. 가군에서는 소묘를 옆에 주력했는데 나다군에서는 수채화를 하려고 딱 꺼냈더니 제 실기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나는 소묘도 했고 수채화를 되게 조금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3년 내내 수채화로 기초 디자인만 했대요. 실기는 당연히 올인한 친구들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위권 친구들이 가군에서는 가고 싶은 학교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나다군으로 오면 가고 싶은 학교도 조금 없고 전투적으로 준비할 실기가 없다. 그래서 소묘랑 수채화를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저학년 때부터 두 개를 편식 없이 좀 같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지금 중3 친구들은 입시가 또 3년 안에 또 분명히 바뀌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하나를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소묘 그리고 수채화 사용 능력 이 두 개를 같이 다룰 수 있는 친구들로 좀 키우는 게 지금 현재 중학생 친구들의 좀 저의 이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가나다군에 건국대가 다 있어요. 저희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군에도 건대, 나군에도 건대, 다군에도 건대. 건대 3관왕이 정시에서 나올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하고는 있어요. 건국대가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일반대 중에 가장 최고 높은 학교라는 타이틀이 지금 건국대였어요. 기초 디자인에서 가장 높은 학교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건국대가 기초 디자인이라는 유형을 창시를 해놓고 상위권 친구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해서 실기 유형을 상위권 학교로 많이 바꿔놨어요. 아까 건대 커디과 그림도 표현이 없이 색채와 어떤 평면 조형으로만 활동을 했는데 가군에서 국민대랑 이대 쓰던 친구들이 갑자기 경희대, 성신여대 이런 데는 못 써요. 실기가 안 돼서 못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국대 쓰고 건대 쓰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나다군에 있는 건대는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요. 상위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건대만 유일하게 성적의 폭이 지금 75%까지 스펙트럼이 많이 넓은데 1등급도 합격을 하고 4등급도 합격하는 게 지금 건국대. 저희 저학년 친구들은 건대는 사실 항상 건드려요. 이 수업 안에서. 그만큼 가장 변수가 있고 가장 이슈가 되는 학교예요. 수학에 대한 유무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사를 말씀드리면 저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벌써 이미 수학에 대한 어떤 화가 많더라고요. 학생이. 미술을 만약에 할 걸 염두에 두고 국어만 그렇게 시키고 있어요. 저는 사실. 물론 입시는 엄청 바뀌겠죠. 나이차가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수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실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뭐 홍대도 그렇고요. 뭐 수시에서 정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만 수학을 필수를 하고 있어요. 수학을 포함해서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받아야 서울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을 아무리 1을 맞아도 국어, 영어가 또 3이 나오면 또 서울대를 못 쓰는 거죠. 합산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쓰겠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수학을 시작하는 친구들은 사실 없거든요. 미대 입시한 친구들 중에. 수학을 너무 못한다. 근데 이 수학을 잡고 있느라 국어, 영어 등급이 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나군 서울대 빼고 다른 상위권 학교들 목표해서 국어, 영어만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학만 유난히 6등급 혹은 수학 때문에 다른 등급에 좀 이렇게 차질이 있다. 그러면 저는 선택적으로는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를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드려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만 받으라고 얘기해요. 3등급 혹은 4등급까지는 감점이 별로 없어요. 학교들이. 영어는 또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중이 떨어졌어요. 저 때는 국어, 영어, 탐구 순이었는데 지금은 국어, 탐구, 영어 이 순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3등급 넣으면 되고 지금 저희 친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영어거든요. 지금 중3 겨울방학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1등급 잡을 거 생각하고 바짝 3개월 영어 그냥 벼락치기 해달라고.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영어 등급 막 4등급 맞아서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영어를 좀 많이 잡아두시면 비중이 뭐 영어가 제일 낮아요라고 말씀드리지만 영어 하나 잡아놓고 나면 되게 편하세요. 국어만 공부하자 이렇게 했는데 영어도 4 나오고 국어도 2 나오고 이러면 좀 너무 엉망이니까 지금 가장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영어일 것 같아요. 영어를 그냥 끝내놓고 국어 탐구 시작하자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꼭 다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고1도 아직은 탐구 안 정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국어랑 영어는 막 2등급, 1등급 한데 탐구가 5 이런 친구들이
고1도 고2도 있어요. 심지어 탐구는 학생들이 좀 경험해보고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어보고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지만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중3 겨울방학 때 많이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능 60, 실기 40 이렇게 봅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은 어차피 그 등급대의 친구들이 이 대학을 썼어요. 우선 성적이 안전한 상태에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로 좌우를 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있는 것 중에 조금 더 특이사항이 학생부가 점수가 조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5등급까지는 감점이 0.25점밖에 안 돼요. 정시 쓰는 국민대 친구들이 내신 1등급 친구들은 없죠. 왜냐면 내신 1등급 친구들은 다 수시로 홍대를 갔죠 이미. 만약에 군대 지원인데 내신이 67이에요. 국어 영어가. 그러면 디자인 학과를 못 쓸 수도 있어요. 감점 처리가 6등부터 커지기 때문에 시각을 가고 싶은데 못 쓰고 공예를 써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국어 영어만. 홍대 본교가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됐어요. 또 내신도 열심히 하고 보고서도 열심히 썼는데 수능 최저에 떨어지면 아쉽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수능 최저가 세계 합이 8이었는데 지금 9로 늘어나서 이제 333 받아도 이제 최저에서 합격을 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됐고 또 그 완화가 심해진 게 홍대 세종 캠퍼스는 최저가 아예 없어졌어요. 내신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수능까지 꼭 잘 봐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정시는 이미 내신을 좀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만연해졌지만 수시로 서류 전형 쓰면 그게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기초 디자인 일반대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를 보시면 동물을 한상의 손과 같이 화면에 표현하시오. 이건 연합시험 그림이었어요. 도형별로 누구는 토끼를 만들고 누구는 뭐 악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손을 잘 채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논리적인 사고력이라는 말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데 보시면 어떤 게 더 잘한 것 같이 느껴지실까요? 저희는 이걸 더 우수작으로 뽑았습니다. 물론 저 용이죠? 용이 굉장히 막 무시무시하게 앞에 나오고 있을 수는 있어요. 상상의 동물? 약간 이런 것들보다도 외형적인 특징이 있는 동물들을 좀 많이 더 하라고 하고 한 쌍의 손을 같이 화면에 표현할 때 구성면에 있어서 지금 이 물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조련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손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잘 보인다면 용은 용이 튀어나오는 것 따로 손 따로 뒤에 손 따로 그런 부분들이 조형성이나 주제 해석 능력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초반에 수업을 들어갈 때는 준입시 친구들은 고3처럼 시험 보고 걸어하고 막 이런 수업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제지를 받으면 선생님 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해부터 많이 하거든요. 이게 학생들한테 이제 많이 주어지는 거라면 저희 강사들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고르는 과정에서도 이 아이디어는 틀렸어, 다시 해와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문제 해석력이나 심리성,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게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더 그림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조형성이 너무 엉망인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런 걸 찝어주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림을 이제 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한 10명 이상은 돼서 같은 주제로 그림을 그렸을 때 평가가 가능하지 한 명이 그려와서 그것만 잘했다, 잘완성했다, 끝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실력이 있는 저학년들은 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문제 해결 과정 능력들도 같이 좀 가르치고 기초 과정이 제가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6개월 안에 이런 훈련들이 다 들어가요. 6개월 동안 카피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육면체 그리고 투명붓을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료 주면 똑같이 따라 그리고 시범을 보면 똑같이 따라 그리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 해석 능력 그리고 조형 능력 특히 이제 조형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 6개월 안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좀 그렇게 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건대 커디과 주제 아까 보셨던 그림의 문제가 이렇게 대학에서 나오는데 미대 입시가 사실 그림을 잘 그리고 그래 짧은 시간에 암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지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저희도 당황하거든요. 대학교 입학장에 가면 저희 학생들이 이 문제지를 받고 이렇게 합격장을 이제 그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훈련을 통해서 비교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고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1끼리도 같이 하지만 제가 고2 그림을 항상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주제를 같이 하고 반대로 또 고2 친구들은 저희 이제 그림성 고3 친구들 그림 많이 보면서 학습을 하는데 합격생 그림을 보시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좀 이해도도 쉬워지고 인도를 하게 돼요. 다 같이 좀 사고하고 좀 고민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중2 친구도 이런 주제로 한번 한 적은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테크닉이 필요한 그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입시에 대한 이해나 조형성 그리고 수치화를 다룰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생들한테는. 과기대 문제를 보시면 문제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 1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전 과기대 문제 같은 경우는 글을 굉장히 길게 쓰게 했어요. 글을 많이 쓰고 소멸을 정말 적게 보고 디자인을 많이 보고. 근데 입시가 바뀌면서 지금 문제 2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커졌는데 셔틀콕 2개를 점을 다르게 사실 표현하시오. 그 학생의 기본기를 보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도 엉뚱하게 암기해 오는 일러스트 같은 거를 못 그리게 하는 걸 또 금지하고자 이렇게 소재들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사실적인 표현 능력, 소묘력, 기본기를 본다면 그 옆에 거는 정말 아이디어. 옆에서 형태력이 좋고 빛을 이해하고 이런 걸 평가를 했다면 이 다음 이제 디자인 문제 3에서는 정말 창의력, 색상, 재료 사용 이 정도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두 작품을 제가 일부러 성향이 전혀 다른 그림으로 배치를 해봤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표현한 친구, 창의력이 넘치는 친구. 둘 다 합격한 학생의 작품이에요. 이런 문제는 저학년 때 내가 꼭 과기대를 가진 않을 건데 라고 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의 어떤 실기 유형들은 꼭 한 번씩은 찝어보고 가는 것들이 좋은 게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서울대 같은 경우도 문제 1, 문제 2인데 같은 패턴이에요. 서울대가 코로나 때문에 시험 시간이 6시간이고 수채화로 했던 걸 시험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소묘로 바꾼 거거든요. 지금 현 고1부터는 서울대반도 수채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합격작이 나올 확률이 커요. 원래 이전의 서울대 유형처럼. 습식 재료도 정말 기본적으로 잘 쓰고 디자인적인 능력도 잘 해결하는 이런 훈련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건식 재료를 쓰지만 연필만 보진 않아요. 플러스펜, 볼펜, 크레올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건식 재료의 사용을 이제 추가하면서 색상이나 혹은 완성도에 대한 훈련들도 많이 좀 그림에서 달라지고 있어요. 방금 보신 이 문제지들을 보시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끝까지 이해를 못해요. 조건사항에서 한 7가지, 10가지가 나와요. 서울대, 건대, 심지어 이제 평가 요소로 나올 때도 있어요. 관찰력, 사고력 봅니다. 이렇게. 그거 자체를 이해 못하고 엉뚱하게 그려내는 친구들도 많고 문해력에 대한 훈련도 학원에서 꾸준히 기초 때부터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서울대 그림인데 타이프에 실루엣을 주고 투시도를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변환하여 그리시오. 이 전에는 A와 B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타이포그래피 하시오. 사실 표현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싹 뺐어요. 기본기를 보겠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으로 시험 시간이 4시간인데 좌절 2장을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좀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옆에 그림은 이제 서울대 공예과 학택생 그림인데 손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 서울대 디자인학부에서도 많이 나왔던 표현들인데 화면 구성 능력과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서울대 디자인학부는 기본기에 대한 거, 그리고 조형, 그리고 평면과 입체에 대한 공간 훈련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모나미 볼펜 같은 경우는 국민대학교는 또 네임이 달라요. 기초 조형이라는 명칭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저 빨간색이 물감이 아니고 다 색연필이에요. 색연필, 크레올라, 크레팡, 플러스펜, 연필 이렇게 재료들을 다양하게 줘서 이대, 고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연필 베이스로 많이 시키지만 상위권 학교 안에서도 국민대만큼은 색채 건식 재료를 많이 쓰게 해요. 이러한 훈련들도 경력이 있는 친구들은 고1 첫 번째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이쪽에 조금 심도 있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기초 디자인 대학들이 뭐 수채화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수채화를 계속 1, 2년 동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재료를 쓰는 것들도 좀 많이 다양하게 가고 있어요. 중학생은 주 1회, 주 2회. 근데 저희 학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국적인 미술 학원이 고1은 주 3회, 고2는 주 4회, 고3은 주 5회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는 게 미술 학원에서의 횟수인데 고3 가면 이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주 5회, 주 6회를 무조건 나와야 하고 안 하면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고2 한 경력생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경쟁 사회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저학년 친구들은 너무나 천차만별이에요. 예중 준비했었다고 해서 소묘를 너무 잘하지만 디자인 처음 하는 친구, 아예 처음인 친구, 엊그제 들어온 애랑 지지난달 들어온 애랑 너무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저학년 기초 친구들은 한 번에 묶을 수는 없어요. 딱 왔을 때 우선 개별 진도로 나가게 되지만 한 그룹으로 한 6명들이 있을 때 얘는 이걸 하고 나는 이제 언젠가 저걸 하겠구나. 쟤는 도대체 언제 들어온 애지?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좀 그리게 하는데 저학년들은 아무래도 그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룹으로 좀 선생님들이 어떻게 묶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너무 저학년인데 고2반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요. 혹은 너무 그냥 기초만 묶어놓더라도 발전이 많이 없어요, 저희 친구들. 왜냐면 주에 한 번, 두 번 오는데 그때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고 벽에 붙어있는 그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루를 오더라도 그 4시간을 그림만 그리다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찝어주면서 가게 되고요. 저희 학생들의 1년의 플랜이에요. 3월 2일에 학교를 가면 4월에 동아리 수행평가로 하고 그리고 중간고사, 모의고사, 그리고 또 수행, 그리고 기말고사. 학생들이 너무나 바빠요. 공부를 좀 하겠다, 내가 내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학원을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통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 아예.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실기가 또 확 딜레이 되는 건데 그렇게 중간 기말을 확 빠져버리면 그럼 실기가 늘 수 있는 게 여름방학 기간밖에 없어요. 또 이때 계단식으로 많이 늘리고 그 실기를 가지고 다지기 기간, 복습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2학기에 모의고사, 중간고사, 또 모의고사, 기말고사 이때 동안 또 어느 정도 실기를 끌고 가다가 겨울 특강은 또 길잖아요. 2달 동안 또 많이 실기를 올리게 돼요. 실기를 이제 약간 폭발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기획이 방학 때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주에 2회, 많으면 3회 이렇게 오다가 방학 때는 곱하기 2 해서 이제 12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학원에서 사는 걸 이제 한 이틀 정도 하죠. 가까운 친구들은 저학년은 우선 힘드니까 화요일 한번 오고 토요일 한번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점점 좀 주말로 몰면서 금, 토일 이렇게 많이 와요, 학생들이. 저는 무조건 성적표가 나오면 꼭 상담을 들어가요. 어느 순간 이 친구는 정시형이다, 이 친구는 학종 컨설팅을 꼭 해야 한다, 이렇게 고1 가을쯤이 되면 픽스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늦으면 고2 3월 이때는 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딱 정해져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상담 기간이 좀 더 이제 늘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는 시험마저 컨펌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성적표 내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신은 성적이 이렇고 모의고사는 이러니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겠다, 혹은 어느 등급은 올려보자,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이제 성적표를 걷지 잘했다 못했다를 위해서 걷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학생들이 다닌다면 좀 적극적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만 보내줘도 굉장히 빠른 어떤 입시 상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 수업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시에서 정시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그래도 쉽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시도 주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미리 그림도 그려놔요. 예를 들어 금붕어를 들어가면 시점별로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림들을 일러스트처럼 많이 그려놔서 학생들이 너무 표현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게끔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학생들이 낼 수 있게 하는 편이고요. 입시 주제만큼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보완하고자 미리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시키는 편이에요. 저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수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정말 연습, 스케치도 많이 하고요. 기초 표현은 정말 기본이고요. 거기에 학생이 얼만큼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형도 배우고 화면의 구성도 배우고 너무 입시적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쉽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국민대 문제 나간다, 건대 문제 나간다 이렇게 조금 수업을 해나가요. 조형을 아무리 학생들이 배우고 점선면을 그리자라고 해도 주춤하게 돼요. 그리고 사진은 정말 큰데 손바닥보다도 훨씬 작게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들어가거든요. 또 저희가 색상지를 나눠주고 띠지 같은 걸 주고 좌절지에 그냥 이제 점 스티커랑 그냥 확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서 어떤 조형에 대한 어떤 감도 확실히 크게 잡아나가는 게 있는데 저희 중3, 고1 친구들은 이런 걸 통해서 평면 조형 같은 걸 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사실 건대 유형이었어, 서울대 유형이야 이런 식으로 좀 체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경험이고 경력인데 천천히 시작하면 이 과정들을 다 학습을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2 여름에 왔다 우리 친구가, 그럼 이 모든 수업들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카피, 암기, 표현 바로 그냥 국민대 건대 유형 끝. 그냥 좀 타이트하게 가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수업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고1 때부터 정말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는 수업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자유표현, 통합 디자인 실기 유형의 명칭들도 다 다른데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는 구성, 조형, 공간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나 이제 유튜브 많이 보면 바카스병이나 이런 물통 같은 거 똑같이 극사실 표현 묘사해서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보셨다시피 입시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표현력과 테크닉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시험 시간이 4시간인데 이거 막 테크닉 쪽으로 표현하다가 갈 수는 없거든요.
건대서도 그냥 투명 공병, 글루건, 심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저희 기초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은 사물의 관찰도 그런 테크닉적인 관찰보다는 정말 순수한 그 물성에 대한 관찰? 그런 것들을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처음 오는 친구들은 미술하러 왔는데 너무 수학에 가깝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투시, 뭐 공간, XY, Z축, 물성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입시에서의 가장 기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거쳐야 이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초등학생도 시킬 수 있고요. 대학생들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입시적으로 끌고 갔을 때 어떻게 자기 작품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디자인 미대 입시라고 했을 때 기초 디자인, 기초 조형, 기초 소양 이것들을 저학년 친구들은 과목 명에 따라서 나눈 것보다도 조형을 배우고 소묘를 배우고 공간을 배우고 투시를 배우고 다방면으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때 기초 디자인에서 이제 채색 같은 경우도 예시를 들 때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색을 끌어내는 거라든지 색감각이 없는데 너는 디자인을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색 감각과 미대 입시 그림이랑은 또 별개의 문제가 돼요. 어떤 색이 보색이 어울릴 것이다. 그리고 유사색으로 이렇게 채색해낼 것이다. 투명체이기 때문에 겹쳤을 땐 조금 더 색이 진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도 학습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끌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 연합시험 준입시 우수작이었는데 가장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 군집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기초 조형이라 하면 국민대인데 가군에서 가장 상위권 학교예요. 건식 재료, 플러스 펜, 돌돌이 색연필, 그리고 크레올라, 크레팡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심지어 실기대회 때 이제 형광펜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국민대는 건식 재료를 쓰지만 색에 대한 활용을 많이 보는 학교이다. 그리고 입시의 명칭도 기초 조형으로 정했거든요. 그만큼 레퍼런스 같은 경우도 구조적이고 조형적인 느낌으로 먼저 접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좀 끌어나가는 편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 시립대, 과기대, 성균관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기의 유형이. 근데 이거는 이제 수업의 예시인데 조형물을 그려봐라고 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학생들이. 그때 면을 한 칸을 잘라보자. 한 칸을 잘라서 비틀어 보자. 육면체나 구의 형태를 주고 안에를 파보자. 이런 식으로 미션들을 하나씩 제안을 해요. 그 이유는 이런 걸 카테고리화 시켜서 세분화 시켜서 여러 개를 가르치다 보면 이게 합쳐졌을 때 우리 친구들의 이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나는 이렇게 조형성 있게 한번 해봤지 라고 하면서 다양한 걸 이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요. 기초라고 해서 표현에만 목매는 것이 아니고 사고하는 훈련 그리고 문제지를 읽어내는 훈련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준비한 내용은 지금 유인물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초반에 고민 이제 이것저것에 대해서 많이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 1회 나왔을 때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주 2회 나오면 더 3개월에 끝나고 약간 이게 딱 있는 건가요? 네네. 많이 나왔을 때 훨씬 더 압축돼요. 주 3회씩 나온다. 그러면 3개월 안에도 끝날 수가 있어요. 기초 과정이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긴 게 6개월이고 방학 동안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훨씬 더 압축해서 끝낼 수가 있어요. 충분히 여기 미술학원에 시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적극 추천하는 건 주 3회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실기력이 이제 압도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주 2회밖에 안 돼요 라고 해도 주 2회 나오더라도 그렇게 동기부여가 확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언니 말씀대로 지금 고1이 됐는데 주 1을 나온다. 그러면은 확실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3분의 1의 시너지만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아놓으면 좋은 그림을 못 보니까 실력이 느는 거에 조금 제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 반에 기초하는 애들 말고 좀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좀 느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네. 저학년들은 내가 기초 과정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너무 안 나오면 8개월이 될 수 있는데 계속 여기에만 있으면 8개월 동안 이 그림밖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같이 보게끔 하고 교실이 준이시 반은 이렇게 크진 않아요. 거기 학생들이 12명 정도 차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테스트를 하는 날이라든지 이론 수업을 할 때는 아까 뭐 띠테이프나 그런 평면 조형의 수업은 다 같이 수업이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늘 기초 원기둥 그리는 날인데
이 친구는 여기서 약간 난이도 있는 수업을 한다. 경력 차이에 의해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를 좀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너무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그룹이랑 안 치지 못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울더라고요. 나만 못해. 근데 그런 경우까지는 안 가고 웬만하면 비슷하지만 좀 경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게 실력 차가 아니고 경력 차임을 느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